요즘은 밤이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자꾸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그냥 포기하고 라디오를 틀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또 넘겨요. 이 말은 진료실에 들어선 78세 홍 여사님께서 꺼낸 첫 문장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목소리. 그녀는 잠을 자지 못한 밤들의 흔적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려서 TV 보다가 잠들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또 자고. 그런데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서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누워있으면 괜히 심장이 뛰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냥 앉아요. 새벽까지 라디오 듣다가 날이 밝고 나면 다시 지치고. 저는 올해로 89세가 된 노인의학과 전문의 박은조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 뒤에는 단순한 불면 이상으로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깊은 신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홍 여사님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순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부터 피곤했고, 낮에는 자꾸만 눈이 감겼으며, 밤에는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낮에 너무 자서 그래요. 운동 좀 하셔야 해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런 조언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요? 자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홍 여사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하루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햇빛을 본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밤에는 라디오나 TV 소리만이 그녀의 동반자였고 그 소리들이 멈추면 외로움이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고 가족과도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는 왜 자꾸 낮잠만 자요? 라고 묻고 딸은 밤에 잠 안 온다고 하면서 왜 낮에 계속 자세요? 라고 타박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가 건넨 첫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본 적이 있으세요? 홍영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요즘은 커튼도 잘 안 열어요. 눈부셔서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약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세우는 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요. 홍 여사님은 혼자 사는 분이었고 예전에는 새벽 시장을 다니며 반찬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었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활동량은 극도로 줄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며 낮에는 조용한 소파에 앉아 졸았고 밤에는 할 일이 없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녀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낮에는 빛을 보지 않으니 뇌는 아직 밤인가 착각하고 밤에는 움직인 게 없어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점점 흐릿해지고 그녀는 사는 느낌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여세요. 10분만 햇빛을 보세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소파에 눕지 말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부엌이라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불을 일찍 끄고 자극적인 영상 대신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처음엔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한참 후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세한 변화의 시작이 저는 참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삶을 다시 움직여보겠다는 의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잠을 맞이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녀와의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책상 위에 진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패턴은
서로 다른 듯 닮아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 무기력한 낮, 그리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잠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르신들의 수면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아주 중요한 생체 리듬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고 스스로 지금은 쉴 시간이다 혹은 움직일 시간이다를 판단하는 똑똑한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려지고 흐려지고 결국은 멈칫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불을 끄면 금세 잠들곤 했지만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몸은 밤이 왔다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햇빛의 부족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 햇살은 뇌에게 이제 하루가 시작됐어 라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아침에도 커튼을 치고 실내 등을 켜고 지냅니다. 그럼 뇌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밤이 되었을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졸리지 않은 밤, 깨어있는 뇌, 뒤척이는 몸. 결국 잠은 오지 않고 또 하루가 흐릅니다. 운동 부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고 몸이 피곤해지니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걷는 시간도 짧아지고 몸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피곤하지 않은 몸은 잠들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대부분이 겪고 있지만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밤의 불안입니다. 누워있으면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잊으려 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남편이 떠난 날이 생각나요. 아들이 멀어진 게 내 탓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상담 중에 조심스럽게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밤에는 더 또렷하게 다가오고 마음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건 어쩌면 뇌가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4 세유 할아버지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자는 것도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어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 1시까지 TV를 보다가도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야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늦게 자고 아침을 놓치니 점심쯤 되어야 겨우 눈을 뜨고 또 오후엔 나른해서 소파에 누워 졸고 결국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이란 게 다 흐릿해요. 요일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면 문제는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각을 잃는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유 할아버지께 약 대신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아침 8시에 일어나신 시간을 체크해보세요. 창문 열고 햇빛 받으셨는지도 적어보시고요. 낮잠은 꼭 20분만, 그것도 오후 1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그리고 밤 10시엔 모든 불을 끄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창문 여는 일이 조금은 기다려져요.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아주 작은 루틴 덕분에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홍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상담 후 며칠이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침 햇살을 10분만 쬐어도 덜 졸려요. 낮엔 걷기도 했고요. 아직도 밤에 완전히 잘 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는 새벽 전에 잠들었어요. 이건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잠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리하여 점점 그녀의 이야기는 못잔 밤에서 일찍 눈 감은 밤으로 바뀌고 있었고, 유 할아버지의 말투는 흐릿하다에서 조금은 또렷하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82세의 정 여사님은 문득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자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님은 최근 몇 달간 밤이 되면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는 날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멍하고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잊어요.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려 했는데 왜 열었는지를 기억 못하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고백임에도 여전히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단지 몸을 지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 흐려지고 그 흐릿함 속에서 어르신들은 점점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환자 80세의 김 선생님은 원래 그림을 그리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붓으로 풍경을 정성껏 그리던 그분은 몇 달 사이 붓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손이 떨리고 눈도 침침해서 못 그리겠어요. 그렇게 말한 뒤 김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려볼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오늘도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뿐이에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뇌는 쉬지 못하고 뇌가 쉬지 못하면 감정도 점점 메마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무기력함이 일상으로 바뀌고 무기력한 하루는 다음 날의 무의미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웃을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하루가 가요. 감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깊은 피로가 너무 오래 누적되면 뇌는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실제로 경도인지장애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기억이 자주 흐려지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였던 79 세배 여사님은 원래 아침마다 시장을 다니며 반찬을 직접 만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수면 패턴이 무너진 뒤로 새벽에 잠들고 전고가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놓치게 되고 시장은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계속 졸리고 몸이 무겁고 하루의 리듬은 흐려졌습니다. 요즘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결국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사가 무너지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직 그 누구도 이분들에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재시작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매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매일 회복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밤을 잃은 사람은 낮을 잃게 되고 낮을 잃은 사람은 하루 전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뎌지면 삶의 기쁨이나 슬픔조차 흐릿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시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는 것이야말로 다시 삶의 색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불면의 밤을 지나 흐릿한 낮이 이어지는 삶.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어르신들의 생체 리듬은 점점 흔들리고 삶의 색감은 점점 바래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큰 것이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변화는 작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그 루틴은 특별한 약도, 값비싼 기계도 필요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공통점은 몸보다 리듬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몸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아침 햇빛 10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산책하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햇빛을 눈으로 직접 인지하게 되면 뇌는 지금은 낮이다 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멈추며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홍 여사님께 아침에 커튼을 활짝 열고 발코니에 나가 햇빛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후 그녀는 다음 진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햇빛 쐬고 나면 낮에 덜 졸려요.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그 다음은 낮에 활동량 늘리기입니다. 꼭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엌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거나 실내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몸에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유 할아버지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본 다음 집안을 4바퀴 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하고 나면 덜 졸려요. 점심도 챙겨 먹고 TV도 덜 보게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듬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낮잠 관리입니다. 나른할 때 10에서 20분가량 눈을 붙이는 건 괜찮지만 오후 2시 이후의 낮잠은 밤의 잠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후엔 되도록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좋아 흐른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손자 사진을 정리하는 등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따뜻한 루틴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기 좋은 방법은 따뜻한 허브차 한 잔입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국화차 등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 여사님은 국화차를 마시고 음악 들으며 앉아있으면 몸이 차분해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불로 가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호였습니다. 또한 조명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은 밤에도 TV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부드럽게 하고 화면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TV는 9시에 끄시고 조명도 노란빛으로 낮춰보세요. 눈이 아닌 몸이 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마사지를 통한 신체 이완입니다. 발목, 손목, 어깨를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복부를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 여사님은 저에게 밤에 손바닥을 천천히 문지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별로 믿지 않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 유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는 노력이 리듬 회복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몸은 반복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졸림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따로 돈이 들지 않으며 집안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나는 왜 잠을 못 자지? 라는 자책보다는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봤는가? 라는 작은 기록을 남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때때로 추천합니다. 수면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일어났고, 언제 햇빛을 봤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낮잠은 몇 시쯤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내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과정이 됩니다. 이제 홍 여사님은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햇빛을 쬐고 점심 전에 조용히 집안을 한 바퀴 걷습니다.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좋아하는 클래식 라디오를 틀고 앉아 계시며 밤이 되면 국화차 한 잔과 함께 방 안조명을 낮춥니다. 요즘은 밤이 덜 무서워요. 조금씩 잠이 오거든요. 그녀의 이 짧은 말 한마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면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되찾은 사람의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잠들지 못했던 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기력이나 집중력 같은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감각, 내일이 기대된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잠과 함께 점점 흐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잠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땅한 권리라고. 그리고 그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몸이 회복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밤이 무섭지 않고 아침이 기대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정 여사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덜해요. 예전엔 누워 있어도 심장이 자꾸 뛰고 어두운 방이 무섭고 시간이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눈을 감으면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울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잠이 오는 것을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서처럼 느낍니다. 바로 그 감각을 되찾는 일이 수면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은 단지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스케치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물감을 꺼내고 붓을 들고 창밖 풍경을 캔버스에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잠을 잘 자고 나면 손이 덜 떨리고 색깔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잠을 통해 다시 피어난 생의 의지였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걷고, 그리고 잘 자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어르신들의 하루를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진료를 마칠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잘 주무세요.
그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로 들어온 86세의 이 여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5시까지 푹 자요. 이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말해요. 혼잣말이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거창한 변화도 대단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삶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믿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언가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힘도, 기억도, 활기도, 그리고 잠도 그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다듬어야 하는 리듬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리듬은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빛 10분, 낮에 짧은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밤에 조용한 음악. 그렇게 하루의 리듬을 다시 찾고 나면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투가 밝아지고 하루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결국에는 하나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회복입니다. 잠은 연결입니다. 잠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잘 주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면이 내일을 기대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